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선과 선분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에서도 봤지만 도형 단원의 시작은 각 개념의 정의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멋진 건물을 올리기 위한 기초공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점, 선, 면의 개념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선 중에서도 곡선이 아닌 직선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직선이 정해질 조건을 한번 알아볼까요? 만약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방향의 직선도 있겠고, 이런 것도 있겠고, 이런 것도 있겠고, 마음 먹기에 따라서 무수히 많은 직선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점이 주어질 때 직선은 무수히 많이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졌을 때는 어떨까요? 두 점이 서로 다른 경우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유일하게 하나만 그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점을 짓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건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 되겠죠. 그러니까 곡선은 무수히 많이 그릴 수 있지만 직선인 경우는 유일하게 하나밖에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선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려면은 그 직선에 있는 두 점을 정해서 뭐 A, B라고 예를 들면 그 점의 이름을 정하면 이 직선은 직선 AB, 직선 AB라고 부르면 직선 AB는 A와 B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고 그런 직선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직선의 이름은 두 개의 점으로 정의를 합니다. 직선 AB라고 쓰기도 하고요. AB 위에다가 이렇게 직선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직선은 양 끝에가 무한히 뻗어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화살표를 해서 직선이라는 의미로 나타나게 됩니다. 직선, 반직선, 선분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까 말했지만 직선은 어떤 A, B 두 점을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난 직선은 유일하게 하나로 정해지기 때문에 직선 이름을 A, B 위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려서 표시를 한다 그랬죠. 이렇게 양쪽으로 이게 끝없이 뻗어나가는 선이기 때문에 직선은 이렇게 양쪽에 화살표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반직선은 뭐냐면은 이 한쪽은 여기서 끝이에요. A 있는 지점에서 끝이고 B 쪽으로는 무한히 뻗어나가는 경우 이러면은 이 반쪽만 직선이기 때문에 반직선이라고 하고 이때 A, B라고 쓰고 화살표도 이렇게 한쪽으로만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직선 AB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선분인데요. 선분은 A하고 B 각 두 점에서 이 선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쪽으로 선이 연결되지가 않고 여기서 선이 완전히 끝나는 것을 선분이라고 합니다. 선분이고 이 선분이 끝나는 양 끝점의 점의 이름이 A, B라고 하면 A, B에다가 이렇게 선분 표시 이렇게 표시를 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직선 AB는 AB라고 쓰든지 BA라고 쓰든지 상관이 없어요. 어느 쪽으로 가도 상관이 없는데 또 선분도 마찬가지로 선분 AB나 선분 BA나 같은 선분을 뜻합니다. 근데 반직선인 경우는 한쪽은 끝이 있고 한쪽은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반직선을 표시할 때는 끝이 있는 곳에서 시작해서 끝이 없는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리기 때문에 이 경우는 반직선 AB라고 표시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는 경우에 이쪽 점이 A고 B에서 점이 끝난다 라고 하면 이때는 반직선을 BA라고 쓰고 화살표를 이렇게 A 방향으로 이렇게 써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직선이나 선분인 경우는 점의 그 순서를 어느 게 먼저 와도 상관이 없지만 반직선은 반드시 선이 끝나는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뻗어나가는 방향으로 점의 이름을 써주는 게 맞다. 이렇게 두 개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거리라는 말이 있고 우리가 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두 개 단위는 모두 똑같아요. 뭐 미터, 센티미터 뭐 이런 식의 단위를 쓰는데 거리와 길이는 뭐가 다를까요? 자, 여기 A, B라는 두 점이 있습니다. 그 두 점까지 가는데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이 빨간 선으로 따라가서 B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파란 선을 따라갈 수도 있고요. 까만 선으로 갈 수도 있고 여기 녹색 선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거리는 이 네 가지 A에서 B를 연결하는 방법 중에 가장 짧은 것을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까만 선이 되겠죠. 요게 거리. A에서 B로 가는 가장 짧은 길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가장 짧은 길이의 길이. 자, 그리고 그냥 길이라는 것은 이 각각의 선들을 쭉 폈을 때, 그러니까 빨간 선을 쭉 펴면 한 이쯤 길이가 된다 그러면 자에다가 놓고 요 길이를 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빨간 선의 길이를 잴 수가 있어. 이거를 쭉 잡아당겨서 일자로 펴서. 그리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길이라는 거는 이 선을 줄이거나 느리지 않고 이 선 따라서 그대로 잰 것을 길이라고 합니다. 길이. 그리고 거리는 어떤 두 점이 주어졌을 때 그 두 점까지의 가는 방법 중에 가장 짧은 길, 이 길도 있고 이 길도 있고 이 길도 있고 이 길도 있는데 그 중에서 각각의 길이를 이런 길들의 길이를 쟀더니 이 길이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면 이 길의 길이가 바로 거리가 되는 거예요. 가장 짧은 길의 길이. 길을 영어로 패스라고. 가장 짧은 패스의 길이를 바로 거리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중점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점은 선분 AB가 있을 때, AB라는 선분에 있을 때 그 사이에 어떤 점, M이라는 점을 잡았을 때 A에서 M까지의 거리하고 길이하고 그다음에 M에서 B까지의 길이가 같을 때 AM과 MB의 길이가 같을 때 M은 AB의 중점이 됩니다. 선분 AB의 중점이라고 합니다. 중점은 중간에 있는 점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M으로 표시하게 되는데 M이 중점이라는 미드 포인트 이 첫 글자 이 M을 따서 보통 M이라는 표시를 쓰고요. 만약에 AB라는 선분을 3등분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이 A와 B 사이에 두 개의 점이 있겠죠. 두 개의 점이 있고 AM, MN, NB가 모두 같다. 그러면 M과 N은 AB를 3등분하는 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3등분점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N을 쓰는 이유는 여기 M을 중점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M 다음에 알파벳이 N이니까 일반적으로 M 다음에 N을 그냥 많이 씁니다. 여기서 M을 쓰든 뭐 AB가 있으니까 C를 쓰든 상관이 없는데 굳이 M을 써주는 이유는 C보다는 이렇게 중점을 얘기하는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보는 사람이 빨리 캐치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습관적으로 많이 쓰는 관행적으로 쓰는 그런 알파벳 문자입니다. 그래서 자, 2등분일 경우는 보통 중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3등분을 했을 경우는 이 각각의 것을 3등분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3등분점. 4등분을 했으면 4등분점 이렇게 등분점이라는 얘기를 쓰게 됩니다. 중점의 개념을 이용한 문제는 이런 유형이 잘 나옵니다. 중점의 개념만 충실히 적용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 볼게요. 다음 그림에서 세 점 P, Q, R 요 세 점이 각각 AB, PB, AQ의 중점이고 AP가 4cm일 때 RP의 길이를 구하시오. 여기를 구하라고 했네요. 여기.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개념을 충실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P는 AB의 중점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P고 A, B
요 AB의 중점이니까 요 AP하고 PB가 길이가 같다는 뜻이죠. 그럼 여기도 4cm.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자, 그 다음에 Q는 PB의 중점이에요. Q는 PB의 중점이에요. 그러면 PQ하고 QB의 길이를 알 수 있죠. 여기는 요 PB가 4cm니까 여기에 중점이면 딱 반이 돼서 2cm, 2cm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R은 AQ의 중점이래요. A에서 Q까지. 요 R이 AQ의 중점이니까 자, A에서 Q까지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가 4고 여기가 2니까 A에서 Q는 6이 되겠죠. 그리고 R은 AQ의 중점이란 얘기는 AQ의 반이에요. 어디까지가?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빨간색으로 하면은 자, 요 길이 AQ의 중점이 R. 요 길이가 아니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 요 길이가 요 전체 길이의 반이니까 전체 길이는 6이니까 여기가 3,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PQ가 2니까 RP는 얼마? 1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RP의 길이는 1cm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요. 그래서 오늘 직선과 선분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